6학년 친구들 안녕하세요. 어지환 선생님입니다. 우리가 지난 2단원에서는 조선의 개항부터 대한제국의 설립과 그리고 일제강점기가 되어서 우리 민족이 나라를 다시 찾기 위해 어떤 노력들을 했었는지 그 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해봤었습니다. 1학기 마지막 3단원은요. 대한민국의 발전과 오늘의 우리입니다. 그 전에 대한제국 이후에 일제강점기 시기가 있었는데 이후에는 이제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정식적인 나라를 근대국가를 만들게 되는데요. 그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단원의 순서는요. 8.15 광복과 정부 수립 그리고 6.25 전쟁 등등 이어지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그 첫 번째로 8.15 광복 과정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8월 15일은 우리의 광복 기념일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모두 잘 알고 있죠? 자, 어떻게 8월 15일이 광복 기념일이 되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본은 제국주의 국가였기 때문에 2차 세계대전을 하고 있었는데요. 1945년 8월 초에 미국이 일본의 전쟁 대상국이 되겠죠. 두 발의 원자폭탄, 즉 핵폭탄을 떨어뜨리게 됩니다. 근데 이 두 발의 원자폭탄의 위력이 너무나 강했기 때문에 일본은 더 이상 전쟁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고요. 사진에서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더 이상 전쟁을 하지 않겠다라는 약속을 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나라도 대한제국도 자연스럽게 광복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광복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식민국가가 아닌 스스로 나라의 권리를 찾고 다스릴 수 있는 독립국가가 된 거죠. 그게 바로 1945년 8월 15일이기 때문에 이 날이 광복 기념일이 된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에 대해서 잘 모르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서 간단히 보고 넘어가면요. 1939년부터 45년까지 독일, 이탈리아, 일본을 중심으로 한 나라들과 미국, 영국, 중국, 프랑스, 소련 등의 연합국 사이에 벌어진 세계적인 규모의 전쟁이었는데요. 어쨌든 이 전쟁은 연합국의 승리로 끝이 났고 일본도 패하면서 이제 우리나라도 광복을 맞게 되는 겁니다. 아까 봤던 사진처럼 일본이 이렇게 항복을 하면서 우리나라가 광복이 됐고요. 그 이후에 이렇게 광복의 소식이 전해지자 사람들이 이렇게 광장에 모여서 좋아하는 모습도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광복, 8.15 광복을 맞은 이후에 어떻게 되었는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광복이 되고 이제 우리나라 주권을 찾아왔기 때문에 우리 정부를 세우려는 노력이 있었겠죠. 그렇지만 그 당시 우리나라는 굉장히 좀 가난하고 힘든 상황이었기 때문에 스스로 나라를 꾸리거나 다스리거나 백성들을 지원해주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지도상의 위도 북위 38도선을 기준으로 해서 남쪽은 미국 그리고 북쪽은 소련, 그 당시 강대국입니다. 능력 있는 강대국들이 주둔을 하면서 군인이 주둔을 하면서 우리나라를 도와주게 되는데요. 이때 이렇게 나누어서 미국과 소련군이 주둔을 한 것이 지금까지 이어지는 우리나라의 분단의 어떤 원인이 되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미국과 소련군이 주둔을 하면서 우리나라를 도와주고 우리나라 광복이 되면서 외국으로 이제 이민 갔던 사람들도 해외 이주를 갔던 사람들도 많이 돌아왔고요. 생활도 일제강점기 때와는 많이 달라졌다고 합니다. 우리가 배웠던 여러 가지 힘든 고통들이 있었는데 일단 그런 고통들을 겪지 않아도 되었고 학교에서는 우리말과 우리 역사를 배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원래 일본말과 일본 역사를 배우고 이름조차도 일본말로 바꾸려는 그런 시도들이 있었는데요. 이제 그런 고통을 겪지 않아도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보면 그 당시에 광복 직후에 사용했던 교과서들이 지금까지도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익숙한 이름이 있죠. 여기 조선어학회라고 나와 있는데요. 조선어학회에서 처음 한글에 대한 교과서를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어렸을 때 이 노래를 많이 듣고 부르고 했었는데요. 새나라의 어린이라고 하는 어린이들을 가리키기 위한 이런 노래들도 많이 불렀다고 해요. 자, 이렇게 상황이 좋아는 졌지만 더 이제 나라로서의 어떤 모양을 갖추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정부를 빨리 만들어야 할 텐데요. 아까 이야기했듯이 미국과
미국과 소련이 나라를 나누어서 조금 관리를 하면서 이렇게 38도선이 이렇게 생기게 됐고, 그로 인해서 하나의 정부를 세우는데 매우 힘들었습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미국은 민주주의 국가였고 소련은 사회주의 국가, 공산주의 국가였기 때문에 서로 하나 의견이 하나로 모아지지 않아서 나라를 세우기가 매우 어려워졌는데요. 그래서 결국 그 당시 강대국이었던 미국, 영국, 소련이 한 4개월, 5개월 정도가 지난 12월에 러시아 모스크바에 모여서 우리나라를 어떻게 할 것인지 회의를 합니다. 이것도 하나의 아픈 기억인데요. 우리나라가 스스로 나라를 다스릴 능력이 좀 부족했기 때문에 이렇게 강대국들에 의해서 나라의 운명이 결정돼야 됐다는 거 하는 것도 우리나라의 좀 아픈 역사가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 회의에서는 한반도에 민주적인 임시정부를 수립하고 미국과 소련이 공동으로 이것을 추진하기로 하는 미소 공동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합니다. 그리고 이 우리나라에 있는 임시정부와 미소 공동위원회가 함께 의견을 나누어서 신탁통치라는 것을 하게 되는데요. 이 신탁통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기 설명이 나와 있는 것처럼 완전히 독립국가가 되기 전에 우리나라가 아직 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 영국, 중국, 소련 이게 좀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네 나라가 함께 좀 도와주면서 다스리자라고 하는 통치 체제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찬성과 반대로 나뉘었는데요. 왼쪽을 보시면 이제 외국에서 도움을 준다고 하니까 이렇게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반대로 우리가 힘들어도 우리 스스로 좀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자라고 반대하는 사람들도 이렇게 있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돼서 우리나라가 아직 정부를 수립을 하지는 못한 상태이고요. 자, 미소 공동위원회가 설치되고 이제 신탁 통치가 결정이 되었다는 것까지 오늘은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6화 질문을 만들어서 수업 시간에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